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우건설이 좀 과도하게 낙폭을 줬었죠. 평상시와는 다르게 마이너스 5% 정도를 줬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검정색 선으로 칠해놨었던 바로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종가상의 5일선을 잘 지켜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이 무엇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승폭이 제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상승을 못한다라는 소리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못 넘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우건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도를 결정하실 만한 구간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갱신하고 쭉쭉 상승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전에 800만 주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 추천받은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하루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선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낙폭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8%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쪽 테마에서의 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시그널이 바로 이게 둥근 천장형으로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대우건설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판단일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5월 14일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 영업일 수로는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내일 당장 쉬는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쉬는 날이다 보니까 영업일 수로 놓고 따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8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놔야지만이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해도 투자 경고를 달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진행됐었던 바로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워니콜링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차트 흐름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1999년도에 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놨었던 워니콜링스가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심리적 매물대까지도 다 받아먹어가면서 올라왔었던 워니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어버리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다가 투자 경고를 여기서 계속 수년시키다가 이 하루에 딱 해제를 시켜 놓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다음날에 바로 장대양봉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줬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 바로 이 워니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 버리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한번 지정이 됐었는데, 이 두 번째 구간과 지금 대우건설의 구간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워니콜딩스도 여기 파란색 선 쳐놓은 라인이 바로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위험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거기까지 들어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둥근 천장형의 패턴이 무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많이 연출되는 천장에서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 원이콜링스가 이 추세선 자체를 하방 이탈하면서 5일선을 분명하게도 이탈을 좀 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타주는 캔들 흐름을 연출시켜줬는데, 이렇게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자면은 이 캔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5일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줬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고점 야금야금 높여가면서 저점이 점점 과도하게 내려오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더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면서 투자 위험을 해제시키면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을 연출시켜줬었던 이런 둥근 천장형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휴린로봇 같은 종목들이 이 구간에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광기의 끝에서 바로 거래 정지를 이렇게 발생시켰었던 거는 사뭇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기의 끝에서 나오는 패턴보다는 차라리 원이콜딩스가 보여줬었던 것처럼 둥근 천장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발생을 시키면서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느껴지실 텐데, 바로 이 하방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둥근 천장형 에 의한 낙폭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일단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끝장을 보는 상승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렇게 세력들이 공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투자 경고 매매법에 의해서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이틀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할 관점에서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투자경고 매매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열흘차까지 해서 판단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런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열흘차 때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갈 때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먼저 고점을 한번 찍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2에서 4일차까지 수그리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돌아서 올라가면서 고가를 갱신하는 패턴도 있고, 아니면 이 위에다가 상한선을 쳐놓은 다음에 바짝 갖다 대놓는 패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HJ중공업의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딱 HJ중공업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먼저 상승을 시켜 놓은 다음에 주가가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열흘차 때 딱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이 열흘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인 이 자리 바로 바짝 그 아래까지 갖다 대놓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부터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빵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바로 보답을 했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야금야금 타고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갱신해주는 패턴은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패턴이었는데,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흘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이 열흘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야금야금 계속 상승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를 수년시키다가 여기서 딱 하루 차이로 해제를 시켜놓으면서 이때 당시에 0.14% 정도 하락으로 인해서 20원 차이로 인해서 하락을 시켜놓고 해제시켜놓자마자부터 이렇게 날아갔었던 게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투자 경고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니 지금 내가 이 대우건설을 보니까 이 대우건설이 지금 이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온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 이 트레이더 K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가라고 하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 대우건설의 엄청난 광신도라고 지금 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오해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대우건설이 3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날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광기가 끼고 있으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3월 20일 날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3월 20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장대 양봉을 3개 연속으로 발생시켜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명백하게도 광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매도로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실제로 20% 정도 조정을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튀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까지도 명백하게 잡아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이 바로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요? 여러분들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이 영상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재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이 바로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장대 양봉 그려가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실제로 다음날에 바로 장대 양봉이 튀어서 올라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는 이렇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지 차이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가는 자리에서는 재매수 타점 그러면서 매수 타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우리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자, 대우건설이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3월 10일 날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다음번에 매도 타점을 드렸던 구간은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3월 20일 날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간 이후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드렸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 그러면서 돌아나가기 이전에 재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이날이 4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 대우건설을 16,82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전에 원이콜링스의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둥근 천장형을 만들면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혀 그런 모양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전에 제가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한번 짚어봐드린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윗단에서 잘 올라오다가 3일 정도를 체류하면서 5일선을 종가상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 쪽이 지금 조정을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건설 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GS건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마이너스 9% 정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DLEN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9% 정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도 조정, 바로 원전도 조정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우건설이 투자 경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양쪽 섹터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 경고를 빌미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 조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인 바로 이 추세선 하단을 분명히 하방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탈하면서 종가상의 5일선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이콜링스도 분명히도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됐었지만은 바로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때 당시에 11선을 잘 지켜내 줬었고 이때 당시에는 11선을 이탈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원이콜링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가상의 5일선을 굉장히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3만원 선의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일단은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것은 이런 새로운 장대 양봉이 출현하기 이전까지의 기준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선은 바로 이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4월 28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줬었던 이날에 시가 부근을 종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드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